영화 스타트rek에서 미래 인류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로 순간 이동합니다. 야, 이거 레알로 가능하면 차 살 필요도 없고 눈 오는 날 고생할 필요도 없겠네. 짜장면 시키면 바로 배달 오고 외국 여행도 편하게 하고 이거 진짜 개꿀이겠다. 그런데 이 순간 이동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공상과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에서 이 순간 이동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이 양자 텔레포트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중첩, 양자 얽힘까지 알아야 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미시 세계에서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를 모르게 된다. 양자 중첩, 상자 속에 양자 동전이 있다면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앞면과 뒷면이 확률적으로 50대 50으로 중첩되어 있다. 뚜껑을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이 동전이 앞면으로 나올지 뒷면으로 나올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앞면 혹은 뒷면으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양자 얽힘은 서로 상호작용했던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즉시 다른 한쪽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 라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 중첩현상, 양자 얽힘은 정말 자세히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댓글하고 설명란에 영상 링크 보시고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불확정성의 원리, 중첩, 양자 얽힘이 뭔지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텔레포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양자 통신은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정보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금융, 안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통신 기술보다 훨씬 진보된 통신 기술인 거죠. 1997년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광자를 전송하고 복사까지 하는 양자 통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안톤 차일링거 교수진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양자 통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2009년에는 메릴랜드 대학의 물리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1m 거리의 양자 순간 이동에 성공했고 2012년 안톤 차일링거 교수의 연구진은 143km 떨어진 거리까지 양자 순간 이동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무런 연결이 없는 공간에다가 손오공이 순간 이동하듯 양자 정보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기술이 향후에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정말로 시간,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구 아니면은 우주 어디든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순간이동 얘기해달라니까 왜 자꾸 통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자통신 기술이 순간이동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양자 정보를 이동시킨다는 원리입니다. 자, 바로 이때 양자 원격 전송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양자 원격 전송은 측정되기 이전 상태의 양자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똑같이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건 마치 컴퓨터 파일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입자 하나의 정보를 복사해서 다른 장소에 붙여넣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양자 원격 전송은 분명히 물질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이런 고전역학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 양자 원격 전송의 원리를 정확하진 않아도 쉬운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전혀 구별할 수 없게 사이즈나 색상 등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통 속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통 안에는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양자공이 각각 들어있는데 통 안의 양자공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통 속의 양자공은 양자 얽힘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통에서 파란 양자공이 나오면 다른 통에서는 빨간 양자공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쪽 통에서 빨간 양자공이 나오면 다른 통에선 무조건 파란 양자공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두 통 중에 하나를 서울에 있는 부엉이가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 다른 통 하나는 부산에 있는 너굴맨한테 보냅니다. 이제 실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울 부엉이랑 부산 너굴맨이 갖고 있는 통 안에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을 열어볼 겁니다. 이 통을 열어서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서울 부엉이의 통에서 파란 공이 나왔다면 부엉이가 파란색 공을 관측한 즉시 부산 너굴맨에 있는 통 속의 공의 색깔은 그 즉시 빨간색으로 정해집니다. 자, 이처럼 관측을 통해서 한쪽의 정보가 정해지면 그 즉시 다른 한쪽의 정보가 정해지는 것을 얽혀있는 정보라고 하고, 이런 두 양자의 관계를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공은 빨강, 파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뒤섞여 존재합니다. 즉, 중첩되어 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 자, 이건 마치 빨강과 파랑이 동시에 엉켜있는 기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성질을 양자 중첩이라고 하죠. 자, 이제 양자 색에 있는 통의 뚜껑을 열어서 양자공을 확인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자역학적으로 양자공은 빨강과 파랑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즉시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빨강 혹은 파랑으로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 즉, 뚜껑을 열어서 양자공을 관측하는 행위가 양자공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양자 붕괴라고 합니다. 양자공의 상태는 관측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 얽힘 그리고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꼼수를 쓸 겁니다. 부산 너굴맨의 공의 색깔을 우리가 직접 결정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서울에 있는 공하고 부산에 있는 공이 양자 얽힘되어 있는 현상을 이용해먹는 겁니다. 자, 여기 서울 코끼리가 빨간 공을 들고 와서는 서울 부엉이의 상자 속의 공이랑 양자 얽힘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서울 코끼리의 공이 빨강색이니까 서울 부엉이의 상자 속의 공은 파랑으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부산 너굴맨의 공은 즉시 빨강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쇄적인 양자 얽힘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공의 색깔을 서울 코끼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가만 보자. 빨간 공을 0이라고 하고 파란 공을 1이라고 치면 0과 1, 이진법이네. 그쵸? 이제 우리는 0과 1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 코끼리는 0과 1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부산으로 언제든지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양자의 이진법을 큐비트라고 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의 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하죠. 자, 이제 빨간 공, 파란 공이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에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입자가 있고, 서울에 있는 입자에다가 X1 입자를 얽혀봅시다. 그럼 부산에는 입자 X1하고 상태가 똑같은 입자 X2를 생성할 수 있겠죠. 기존의 양자 X1은 서울에 그대로 있고 부산에 X2 양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 원격 전송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도 않고 원거리의 빛보다 빠른 순간적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리병이 이것도 사기쳐? 그러면 이거는 복사지. 순간 이동은 아닌 거 아니야? 물리학 관점에서 모든 물질은 표준 모형에 따라 스핀, 질량, 전하량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만 구별되고, 이 정보가 모두 같다면 완벽하게 같은 물질로 판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 색깔, 구성 물질이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똑같고 키도 몸무게도 생긴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모조리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생긴다면 원본하고 복사본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입자 물리학에선 이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두 개체를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본의 정보를 원거리에다가 복사하고 원본을 지운다면 이것은 순간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궁금해할 거는 바로 이걸 겁니다. 과연 사람도 이 방식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냐? 사람이나 사물을 순간이동시키려면 해당 개체의 모든 질량을 양자 정보로 바꾼 다음 이 양자 정보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전송하고 복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분자 정도의 정보는 원격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양자화하면 1조의 수경배에 이르는 양자 비트가 발생한다. 몸무게가 100kg인 한 사람의 정보를 전송하는 데만 3억 년이 걸릴 것이다. 그 기간에 사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란 불가능하다. 양자 원격 전송을 하려면 양자 쌍둥이를 만들어야 된다. 광자나 원자처럼 간단한 입자라면 쉽겠지만 사람은 아직 불가능하다. 사람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불가능하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는 게 사실일까?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다음 콘텐츠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